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2위가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8위로 지난해 25위에서 3계단 내려갔다. 16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 즉 PE가 발표한 2021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에 올랐다. 군사력 평가지수 0.162를 받아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이어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7위엔 프랑스, 8위 영국, 9위 브라질이 차지했는데 1위부터 9위까지 작년과 순위 변동은 없었다. 북한은 평가지수 0.4684로 28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5위에서 3계단 후퇴한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 가운데 병력 규모와 탱크, 로켓 발사기, 자주포, 잠수함, 호위함, 초계함, 전투기 보유 대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위만 놓고 보면 한국이 군사력으로 북한은 물론 유럽 주요국을 제친 셈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즉 P는 인구, 병력과 장비, 무기 등 군대의 규모를 비롯해 국방예산, 전략물자 보유량 등 전쟁 지속력, 국토 면적이나 수로 길이 등 48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한다. 다만 핵무기 능력을 뺀 군사력만을 따진다. 핵 보유국인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을 공개하는 등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지피 군사력 순위가 28위에 그친 이유다. 유럽의 경우는 NATO 체제를 통한 연합방어가 핵심인 만큼 개별 국가의 국방비 지출이나 병력 규모 역시 생각보다 크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분단 상황인데다 미중 갈등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불안한 안보 환경 때문에 병력 규모가 크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사력 1위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동맹 관계에 있는 사실 역시 군사력 순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60만 명의 정규군, 7위과 310만 명의 예비군, 1위 등 370만 명의 병력을 운용 중이며 전투기 등 항공전력 1581대, 해군 군함 234척 13위, 탱크 2600대 12위 등을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피가 집계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도 한국은 480억 달러, 약 53조 원으로 작년보다 한 계단 높은 8위를 기록했다. 미국, 중국, 인도, 독일, 영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다음다. 한은 35억 달러로 5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74위에서 15계단 상승한 순이다.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국방비는 7,405억 달러로 2위인 중국 1,782억 달러의 4배 이상이다. 이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 세계적 우수한 국방력과 방산무기 체계 갖춘 믿을만한 방산협력 파트너일 것.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프라보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접견 관련해서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8일 프라보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비공개 접견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방력과 방산무기 체계를 갖춘 믿을만한 방산 협력 파트너일 것이라면서 방산협력 시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기술협력, 공동생산,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해 호혜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투기와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의 공동개발과 생산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프라보어 장관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오고 현대화한 점,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킨 점에 저는 감탄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 사업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보어 장관은 한국 국방장관과 방사청장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프라보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는 미래의 국방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담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프라보어 장관은 청와대 예방전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는 자신의 이번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 출고식 참석이 고드 메시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천억 원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양산하는 사업이 KF-X 공동개발 사업과 관련해 프라보어 장관이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공동개발 사업 성공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프라보어 장관은 접견 말미에 국방장관으로서 저는 인도네시아의 식량기지 사업도 주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배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프라보어 장관에게 나의 친구 조코이 대통령께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접견을 마쳤다. 3. 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통해 미래 국방력 강화 논의. 한국기계연구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8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을 개최하며 저출산 문제에 따라 병력이 감소되는 등 미래 국방력을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국방기계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이번 포럼을 취재했다. 국방기계기술 관련 교류의 장의로 한국기계연구원 이하 기계연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8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이 지난 9월 5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산학연관 그리고 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기반 미래 국방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계연 박찬홍 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기계연은 2014년부터 기계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지식 교류의 장인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 국방력 강화를 주제로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과 함께 개최하게 됐다. 라며 이번 포럼은 최근 저출산 영향으로 군의 병력 수가 감소됨에 따라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로 과학기술에 집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찬홍 원장은 기계연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기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계연구원은 1980년대 군대와 함께 국방부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서 여러 차례의 국방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계연은 해군과 협력을 통해 생존성 향상, 탄성 마운트 국산화 개발을 통해 핵심 기술의 입지를 확장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라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5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출연연이 함께 미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출연연으로서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미래의 국방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안 안보 문제 해결 위한 한국의 국방혁신, 미국 해군의 연구개발체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반의 미래 무기체계 발전 방향,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 협력 방안,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역할 및 발전 방향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과학기술로 미래 국방청사진 그려 기계연 관계자는 2014년부터 매년마다 개최됐던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은 산업과 관련된 주제를 다뤘다. 항상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참가자들은 산업기술 외에 국민 공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도 다뤄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미래 전투 환경의 변화를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방역량을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이러한 부처들이 협력하고 연구기관도 협력해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